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에도 자주 드시는 몇 가지 견과류가 오히려 발기 기능, 혈압, 기억력, 신장 기능까지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더 놀라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희입니다. 올해 35세이며 서울 강남의 한 개인 클리닉에서 오랜 기간 남성과 여성 환자들의 활력, 정신건강,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음식은 생명을 살리고 잘못된 음식은 생명을 서서히 해친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혈액순환 개선, 뇌 기능 활성화, 혈당 조절, 숙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견과류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잘 드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약물과 상호작용해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견과류 4가지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매일 꼭 섭취해야 할 좋은 견과류 4가지와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절대 다시는 드시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견과류 4가지, 총 8가지 견과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정보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기억력 저하와 간 손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위험한 견과류 1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 강좌를 놓치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일 드셔야 할 첫 번째 강력한 건강 견과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심장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남성 활력과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주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각 견과류가 60대 이후 건강에 왜 더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땅콩 1. 브라질너트 갑상선 기능 강화 앤드 남성 호르몬 부스터.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60대 은퇴자 김형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낮은 에너지로 힘들어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다며 각종 보조제와 식이요법을 시도했지만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했다고 했죠. 검사 결과 김형사님은 별표 60대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미량 미네랄 셀레늄 별표 2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의 생각, 감정,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매일 브라질너트 한 알만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3주 후 김형사님은 훨씬 밝아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피부톤이 좋아지고 눈빛이 살아있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그 견과류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의 힘입니다. 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으로 하루 한 알만으로도 권장량의 13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성 보충제와 달리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유기화합물 형태로 존재해 노화된 신체가 더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 에너지, 기분, 기억력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 손발 냉증, 체중 증가, 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지만 셀레늄은 이 기능을 내부에서부터 보조해줍니다. 또한 셀레늄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운, 수면, 동기부여, 집중력까지 떨어집니다. 브라질너트는 신체가 이 중요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견과류가 특별한 이유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브라질너트의 건강한 지방은 신경을 감싸는 미엘린 수초를 유지해줍니다. 이 수초가 손상되면 반응이 느려지고 신체와의 연결감이 약해지죠. 따라서 노화 방지를 위해 미엘린 수초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브라질너트는 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과한 셀레늄 섭취는 오히려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한 알, 많아도 2알을 넘기지 마세요. 냉장 보관 후 껍질째 완전히 씹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분명 큽니다. 아몬드는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 이유는 아삭한 식감 때문일 수도 있고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아몬드는 할머니의 기억과 연결됩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작은 그릇의 생아몬드를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아. 그땐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10년 넘게 노화와 영양을 연구한 의사로서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몬드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가장 과소평가된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로 약해진 두 영역뼈와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부터 살펴봅시다. 60세 이후, 특히 65세가 넘으면 골밀도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낙상 위험이 커지고 골절 회복 기간도 길어지며 작은 부상조차 몇 달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 견과류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약 1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드의 진정한 강점은 마그네슘 함량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종의 교통정리자로서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영양소의 균형 잡힌 조합은 한 음식에서 찾기 어려운데 아몬드가 그 드문 예외입니다. 이제 뇌 건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혈관 질환보다 기억력 감퇴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치매, 인지 저하, 뇌 안개 증상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까지 빼앗습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아몬드 껍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실제로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은 정기적인 아몬드 섭취가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아몬드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한 줌 약 28g, 당 약 3.5g의 섬유질을 함유해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겪는 흔한 문제죠. 규칙적인 배변은 단순한 생리 기능이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 전체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생아몬드 15개 정도를 껍질째 소금 없이 드세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씹어 삼키세요. 이 단순한 습관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몬드를 먹는 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미래의 이동 능력, 정신의 명료함, 그리고 존엄성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아몬드는 당신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이 습관이 일상이 되면 몸은 점점 더 가벼운 발걸음, 선명한 생각, 활기찬 하루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모양부터 뇌처럼 생긴 견과류가 있고 그것이 기억력 감퇴를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숙면까지 돕는 최고의 천연식품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견과류가 바로 다음에 소개할 주제입니다. 이제 함께 알아봅시다. 3. 호두, 뇌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70대 은퇴 초등학교 교사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슬픔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열쇠를 잃어버리며 심지어 집으로 가는 길조차 혼동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 중 그는 주방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읽었는데 이게 뇌에 좋대요. 모양도 꼭 뇌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평온한 태도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도 그의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효과적인 뇌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 모양처럼 구조적으로도 우리의 뇌와 닮아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 길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체를 다듬어 자연스러우며 전문적인 유튜브 내레이션 톤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이어지는 호두 파트의 심화 섹션, 효능 사례 중심, 도동일 스타일로 바로 의역해드릴까요? 하지만 화학적으로 보면 호두가 하는 일은 훨씬 더 깊습니다. 호두에는 별표 알파 리놀렌산, ALA, 별표 2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ALA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뇌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세포막이 점차 탄력을 잃어 뉴런 간의 소통이 느려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ALA는 이러한 세포 간 연결을 단단히 유지해 뇌의 기능을 지탱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혈액내 장벽을 통과해 신경조직의 염증을 직접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염증은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조용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음식들과 달리 호두는 염증의 근원을 직접 겨냥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온스, 약 40g의 호두를 8주간 섭취한 노인들은 정보 처리 속도와 사고의 유연성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농담을 이해하고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신체가 수면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생성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불면이나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잠자기 전 호두 한 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더 빨리 잠들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호두 반줌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열이나 빛에 오래 노출되면 섬세한 호두유가 쉽게 산패되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약간 쓴맛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오히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몸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호두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최근에는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호두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즉 마음과 정신들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호두가 뇌를 위한 음식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는 혈압, 시력, 그리고 혈당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그 효능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피스타치오 혈압, 시력, 혈당의 수호자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주방 카운터 위에 오래된 나무 그릇 하나를 두셨습니다. 매일 오후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조용히 피스타치오 한 줌을 까서 드셨습니다. 그땐 단지 노인의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영양학과 노화에 대해 배우고 보니 그분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을 몰랐지만 자신의 몸이 혈압과 시력, 혈당을 조절하도록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천한 셈이었죠. 그 한 그릇의 피스타치오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의 자연 방어제였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종종 다른 화려한 견과류들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우선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인분 약 30g에 들어있는 칼륨은 2파운드의 복숭아에 맞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혈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동맥이 경직되고 염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려는 노인에게 피스타치오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망막에 축적되어 푸른 빛을 걸러내고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시력 저하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피스타치오는 세상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피스타치오가 혈당 조절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피스타치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소화를 늦추고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하며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가공식품이나 달콤한 간식 대신 하루 한 줌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행동적인 효과입니다. 껍질째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껍질을 까는 동작 덕분에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 과식을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껍질이 남아있는 피스타치오는 시각적 단서 역할을 합니다. 칼로리 계산기나 계량컵 없이도 얼마나 먹었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간식을 의식적이고 차분한 습관으로 바꿉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줌, 즉 약 30g의 피스타치오를 권합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았거나 소금이 약간만 들어간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관절염이나 손힘이 약한 분은 껍질이 반쯤 벌어진 제품을 선택하면 까기 수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영양 밀도, 풍미, 치료적 이점을 드물게 모두 갖춘 견과류입니다. 심장 건강, 눈 건강, 혈당 조절, 전반적인 신체 조절력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몇몇 견과류는 섭취 이후 건강을 개선하는 대신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높이며 약물과 상호작용하고 심지어 뇌 안개를 초래할 수 있는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정확히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견과류가 득보다 실이 많은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곧 놀라운 사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땅콩점증의 폭탄. 제가 박 선생님이 진료실로 들어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72세의 활발한 참전용사였지만 최근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만성 피로를 호소했으며 혈압이 별다른 생활 변화 없이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습관을 물어보니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의 매일 땅콩을 먹었다는 점이었죠. 땅콩은 건강에 좋지 않나요? 라며 박 선생님은 의아해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 오염에 취약하고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보통 보이거나 냄새로 구분할 수 없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에 축적되면 간 손상, 면역력 저하, 심지어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독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노인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특히 취약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염증입니다. 알레르기가 없어도 땅콩은 일부 사람들에게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관절 통증, 심혈관 부담, 인지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서서히 축적되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뻣뻣함과 피로를 겪는 노인들에게 땅콩은 기름을 끼얹는 격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소금, 문제도 있습니다. 상업용 땅콩은 대개 소금을 많이 첨가해 판매됩니다. 고혈압을 관리 중인 65세 이상 성인에게 과도한 나트륨은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상업용 땅콩버터에는 별표 수소 첨가요, 트랜스지방, 별표나 설탕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단순한 간식이 매일 섭취할 경우 위험한 식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불어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몸의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미세한 균형이 깨지면 염증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혈액순환 기억력 전반적인 신체 탄력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희석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에 포함된 일부 화합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물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끔 땅콩 몇 알을 드시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땅콩을 자주 섭취한다면 섭취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과 독성 위험 없이 땅콩의 바삭함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캐슈 혈당 신장결석 주에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결석 위험을 높이며 소화를 방해하고 심지어 노인에게 질식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캐슈는 매우 인기 있는 간식이자 재료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선생님이라는 70세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손주들을 위해 간식을 굽는 것을 좋아했지만 최근 피로감, 위장 불편, 예기치 못한 혈당 급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중 캐슈 섭취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캐슈의 구체적 문제점과 대체 방안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니 간식과 스무디, 그리고 건강식으로 알려진 오트밀에도 꾸준히 캐슈넛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슈는 건강에 좋지 않나요? 그녀는 약간의 희망이 담긴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선택이 의도치 않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캐슈넛은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소 복잡한 견과류입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순한 맛 덕분에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자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년층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혈당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이는 캐슈가 예상보다 빠르게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 약 20%와 전당뇨 상태인 48%의 노인에게 이러한 작은 혈당 급등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혈당 수치 악화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캐슈에는 별표 옥살산염, 복살산염, 별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골다공증이나 칼슘 부족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옥살산염이 몸에 축적되면 신장결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신장결석은 나이 들수록 더 흔해지고 고통스럽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노인 중에는 삼키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캐슈넛은 매끄럽고 둥근 모양이라 흡입하거나 기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캐슈는 모든 견과류 중 질식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종류 중 하나로 보고됩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오히려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공 문제가 있습니다. 캐슈넛에는 무르시올, 구로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온나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캐슈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증기 처리와 껍질 제거 같은 복잡한 가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천연 영양소가 손실되어 결국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견과류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노년층에게 캐슈넛 대신 아몬드나 호두처럼 영양적 균형이 더 뛰어나고 안전한 대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마카다미아 조용한 체중 증가의 주범. 저는 과거 김 선생님이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에 은퇴한 엔지니어로 명석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 김 선생님의 체중이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상승했고 식사 후면 자주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식단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크푸드는 거의 안 먹습니다. 대신 매일 밤 마카다미아로 저 자신을 보상하죠. 마카다미아는 심장에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사치스러운 견과류입니다. 풍부하고 크리미한 맛,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건강 간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카다미아는 지방과 칼로리가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한 줌 약 1온스, 만으로도 200칼로리와 약 22g의 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60세 이상에게 이 수치는 빠르게 축적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도 거의 없이 작은 한 줌이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조용한 체중 증가, 사일런트 웨이트 게인입니다. 폭식이나 단 음식 없이도 조금씩 천천히 쌓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체중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종류 중 하나입니다. 1온스 약 28g, 당 약 3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으며 이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노화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관리 중인 노년층에게 이러한 지방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건강의 진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담낭, 쓸개,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별표 담석, 쓸개 결석, 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은 이 결석을 움직이게 하여 심한 통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응급실 방문이나 수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문제가 이미 몸속에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밀도가 높고 단단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브릿지, 크라운 또는 치아 민감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마카다미아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고 비싸고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잠깐의 작은 즐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천천히 누적되어 결국 오래 지속되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부담 없이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다른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가 체중과 건강에 무거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이제 이야기할 다음 견과류는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작고 기름기가 많으며 종종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과류는 약물 작용을 방해하고 미각 이상을 유발하며 심지어 일부 노인들에게 위험한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4. 잣맛의 혼란과 약물 간섭의 주범. 몇 년 전 박 선생님이라는 74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꼼꼼하고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던 분으로
약 복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매일 산책을 하며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소 이상한 고민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요즘 모든 음식에서 금속 맛이 납니다. 심지어 물맛까지 이상해요. 그녀는 몇 주째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약물 상호작용이나 수분 섭취 문제를 점검했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근 식단에 수제바질 페스토를 추가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즉시 원인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페스토에 들어간 잣, 파인너트 때문에 소위 자증 혹은 파인 마우스 신드롬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증 후군은 특정 종류의 잣을 먹은 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쓴맛 또는 금속맛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문제는 그 결과로 식사와 물 섭취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맛이 불쾌해지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먹거나 마시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미 체중 감소나 탈수 위험이 있는 고령자는 쉽게 영양실조나 쇠약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미각 이상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맛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잣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잣에는 간에서 약물 대사를 변화시키는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기분장애 치료제와 같은 노인에게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물들의 효능이 저하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나 환자 모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분야의 임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문제도 있습니다. 잣은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은 산화되기 쉬워 공기 중에서 빠르게 변질됩니다. 따라서 잣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선반에 오래 방치하면 산패된 지방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이 산화되면 이 지방은 염증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 대사증후군처럼 염증성 질환을 관리 중인 사람들에게는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잣은 종종 요리 재료로 갈리거나 소스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제가 자주 목격하는 또 하나의 우려는 바로 흡인 위험입니다. 잣은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 실수로 삼키다 기도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약물은 60세 이후 매우 흔합니다. 나이와 함께 삼킴 반사가 약해지면 이러한 작은 실수가 심각한 질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저는 노인들에게 잣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합니다. 잣 대신에도 풍미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은 충분히 많습니다. 음식은 몸을 보호하고 힘을 보태야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 에너지, 심장 건강, 그리고 삶의 활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데는 언제나 늦음이 없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조언 제가 수십 년간 60대, 70대, 80대의 남녀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며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단단히 세우거나 혹은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견과류 한 줌 같은 작은 선택이 이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견과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매일 섭취를 권장하는 4가지는 브라질너트,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입니다. 유행이나 트렌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는 갑상선과 호르몬을 지원하고 뼈와 뇌를 강화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4가지는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며 혈당 급등이나 체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식품처럼 홍보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에너지를 주던 음식이 지금은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증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뿐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은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귀 기울이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 놀랍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스타치오로 간식을 바꾼 뒤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혈압이 낮아진 남성을 보았습니다. 매일 브라질너트를 한 알씩 먹고 에너지가 회복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매일 밤 호두를 섭취한 후 몇 달 만에 숙면을 되찾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몸에 올바른 연료를 공급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주방에 들어가거나 마트에서 간식 코너를 지날 때 잠시 멈춰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단단히 땅에 닿는 느낌,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는 명료함, 산책하며 웃고 손을 잡는 힘,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 변화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몸에 올바른 것을 공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견과류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몸과 삶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M